자, 우리 약사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벌써 3주차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4번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4주차고요. 사실 저희 강의는 이제 실습형 강의입니다. 제가 줌으로 하지만은 우리 약사님들이 하나라도 실습을 해야 이제 우리 약사님 것이 됩니다. 우리 약국에 또 좋은 광고 자산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실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 매주 이제 오늘 강의한 거를 이제 PPT도 드리고, 그 영상도 그 유튜브 비공개 링크로 현재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제 이 시간은 그냥 한번 뭐 책을 훑어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쭉 들어보시고, 복습 영상을 이제 한쪽에 보시고, 이제 그 실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가 2개 있으면 좋죠. 약국에도 뭐 2개 있으신데, 이 2개가 있으면은 한쪽을 보면서 실습하기 편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듀얼 모니터가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조그만 거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개 모니터 가지고 이렇게 실습 공부도 하고 AI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앞으로도 우리 약사님들이 많이 이런 PC나 AI 공부 많이 하실 거니까 이참에 하나 사시면은 그 집에도 이런 영상을 실습하면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약국, 온라인에서 이제 보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플레이스를 우리 약국의 첫 온라인의 첫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 스마트 플레이스의 컨텐츠를 서포트하는 것은 바로 약국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 블로그를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글을 쓰고 이미지와 또는 영상, 링크 이런 거를 붙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쓰는 게 사실은 본업이 아니고, 또 우리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창조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뭐 글을 많이 좀 분량을 써서 블로그를 쓴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쓴 글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초창기에는 많이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그 크게 어떤 방송에 진출하거나 또 인플루언서 진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좀 더 그, 이 수준을 좀 현재보다 좀 부담 없게 내려놓으시고 하시는 게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블로그 세팅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단톡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나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 링크를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링크가 올라오면은 우리 약사님끼리는 이웃, 서로 이웃을 맺게 해주시고, 또 공감과 댓글 같은 거 해주시면은 서로 품앗이를 통해서 또 서로서로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은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우리 블로그에 어떤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내가 쓴 글이 상위에 이 검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는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블로그 글이 100개 이상은 돼야 우리 글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 검색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검색이 잘 되고 지역에서 어떤 내 키워드가 잘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 내 약국에 블로그를 세팅하는 그런 것들의 목표를 이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제 상단 메뉴인데요. 이제 지난번 하지 않은 거 제 몇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PC 화면에
이제 관리 탭에 들어가시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딱 보이는 첫 화면, 그 화면을 여기서 바로 세팅을 하는 것인데, 이 프롤로그를 이제 보통 이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블로그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어떤 어, 글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이제 프롤로그를 넣으면은 이제 보통 내가 썸네일 중심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블로그를 누르면은 이제 내가 쓴 글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이는 화면이 되겠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프롤로그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팅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잠깐만요. 네. 이게 밑에 누르시면 뭐가 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상단 메뉴, 이제 저희가 어, 블로그 주소를 이제 치고 가면은 이게 보이는 상단 메뉴가 여기 있잖아요. 5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 블로그 상단 메뉴. 이 상단 메뉴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카테고리에서 이제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고 최대 4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먼저 보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보이고 싶은 그 메뉴, 그 글들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단 메뉴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메뉴 글 동영상 관리의 프롤로그 누르시면은 글 강조와 이미지 강조가 있죠. 이미지 강조를 누르시고 네, 그 카테고리를 누르신 다음에 몇 줄로 보이느냐. 보통 세 줄. 근데 지금 글이 많지 않으면은 세 줄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설정은 여기서 세 줄로 해주시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개씩 글을 좀 올리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글을 올리실 때 약국 소개글, 약사 소개글, 약국 오시는 방법, 약국 주차 안내 이렇게 글들을 좀 많이 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들을 좀 발행하시면 좋고요. 짧게라도 많이 발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롤로그에 보이는 화면, 처음 내 블로그에 왔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보다는 위에 이미지 목록형이 훨씬 더 좋겠죠. 보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 특히 블로그는 이제 이미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목록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간과 댓글, 스크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보면 밑에 이제 보내기 있죠? 공유하기 또 누르면은 좋아요, 댓글. 유튜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이렇게 자꾸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제 어떤 우리가 글을 보거나 어떤 거 검색했을 때 또는 어떤 식당을 검색했을 때 댓글이 많거나 또 리뷰가 굉장히 많으면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블로그 시작하시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아이디나 어떤 뭐 광고성 같은 스팸 같은 그런 분들이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좋아요를 많이 누릅니다.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분들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열에 한 명은 다시 그거를 클릭해서 자기한테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남들한테 댓글이나 이제 좋아요를 많이 해주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이제 제품 소개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가격 같은 거는 이제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약국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다. 또는 블로그 글을 보고 전화한 소비자가 또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책상 이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오시면 안내하겠다. 또 그런 내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글로 이제 쓰실 때, 그 밑에다가 이제 모든 내용을 오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뭐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쓰시면은 뭔가 그 글에 이제 댓글창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쓰거나 제목을 쓸 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 본인 작성이 쓰시는 그 글의 키워드나 제목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면 뭐가 나와요?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제목과 본문에 마치 뭐 김치를 버무리듯이 골고루 넣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내 글이 이 검색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보이는 SEO. 보통 SEO에 대한 돈을 쓰자, 뭐 이런 마케팅을 하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SEO는 서치 엔진 오거나이제이션, 아니,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내 글과 내 키워드가 검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구글에 연관 검색어를 잘 배치해서 그거를 문단의 중간중간에 그 키워드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SEO 효과, 검색 엔진 최적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조회수를 늘리거나 또 검색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죠. 그럼 고품질 블로그가 된다. 우리가 광고나 어떤 스팸 같은 내용을 많이 씁니다. 쓰면 뭐 우리 학사님들은 그런 분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면은 그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로 인식됩니다. 그럼 네이버가 이 블로그를 저품질로 찍으면 그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게 거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낚시성 글이나 또 남을 비방하거나 또 그런 글들을 좀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이제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본문, 그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물론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가장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제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다르게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됩니다. 삭제도 되죠. 그런데 영상의 기본 플랫폼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영상은 거의 뭐 고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한 다음에 고쳐 다시 올리거나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블로그는 이런 글들이나 이미지를 언제라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좋은 점이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요. 또 제목에 여러 번 반복되는 문구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는 제목에 이제 특수문자, 뭐 가로 이런 거 전부 다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글을 쓰거나 이제 이런 마케팅을 할 때는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목을 이제 지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가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은 A라고 했는데 정작 제목은 B로 하는 거예요. 그럼 A의 내용과 B 내용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금방 나오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영상이나 어떤 블로그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금방 나오죠.
이런 이제 팔로워들이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거나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빨리 나온다. 그럼 체류 시간이 작잖아요. 체류 시간이 작으면 그게 스팸성 컨텐츠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사진이나 글을 좀 많이 쓰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 블로그 세팅할 때는 이걸 전부 다 맞추다 보면은 그냥 힘이 들고 또 흥미가 금방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글이라도 많이 써보자. 많이 발행해보자. 이게 현재 우리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이제 쓸 때 또는 그 링크, 사진, 그리고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면 이제 체류 시간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버무려지는 게 중요하고요. 왼쪽과 오른쪽 봤을 때 오른쪽에 훨씬 더 뭐가 좋아요?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도 하도 책 읽기 싫어하고 텍스트를 싫어하는 게 대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글이 많으면은 잘 읽히지 않습니다. 금방 나가죠.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같이 짧더라도 임팩트 있게 편집을 해주면 체류 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항상 도입부 처음에 처음에 이제 한두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쓰실 때 처음 한두 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을 끄는 문제 제기죠. 제가 오메가3 딱 뭐 몇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음, 일반 약품을 뭐 사야 되는 이유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문 도입부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분량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들을 처음에 쓰실 때 이제 우리가 부담되잖아요. 그럼 AI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쓸 때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다 쓰기보다는 이런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글의 분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객관적인 이 내용에 우리의 경험과 가치를 담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을 쓸 때 중간중간에 소제목 다는 거.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블로그를 볼 때, 이런 블로그가 읽히기가 더 좋고, 좀 가독성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PC로 글을 쓰고, 스마트폰으로 검수를 합니다. 이제 글의 띄어쓰기, 그리고, 철자가 막 틀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수를 하고요. 이제 PC로 글을 쓰고 스마트폰 블로그 앱으로 와서 수정하기를 누른 다음에 거기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PC에다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 다운받고 저장하고 또 블로그 들어가서 블로그기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빠르게 PC로 글을 써서 발행한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가서 수정하기를 누른 다음에 바로 스마트폰에서 영상이나 사진, 링크들을 올리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블로그들이 고품질 블로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품질 블로그는 그 지역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이 잘 되는 그런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좋은 블로거라고 인식하는 거죠. 또 옛날에는 파워 블로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네이버가 네이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글들을 지역 기반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블로그의 글들을 검색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한번 쭉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시태그. 자, 해시태그는 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5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시태그의 기능이에요. 해시태그가 보통 10개 이상 크게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10개 미만으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5개 정도, 이 5개 정도를 이제 쓰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제목, 그 다음에 키워드가 들어간 본문, 그 다음에 해시태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블로그는 이 굉장히 많은 연결이다, 연결. 이어져 있어요. 또 우리 약사님끼리는 더욱더 강하게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 이웃이죠. 이웃. 이웃은 일종의 팔로우 기능이. 내가 그냥 이웃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웃 추가를 하면 아무래도 그 블로그의 글들이 먼저 나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 뭐 스레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오픈했을 때 이게 글들이 보이잖아요. 글들이 보일 때 뭐 광고성 글도 있겠지만 먼저 보이는 글들은 내가 팔로우한 그런 컨텐츠, 팔로워한 계정의 글들이 먼저 보이는 거죠. 이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블로그 앱이나 PC를 켰을 때 먼저 보이는 그룹들은 서로 이용 매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도가 있거나 내 블로그의 타깃에 맞는 서로 이웃들을 많이 추가하시면 좋죠. 근데 이웃은 팔로우 개념이고요. 서로 이웃은 서로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은 내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짝사랑, 서로 이웃은 완전한 사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이웃을 많이 신청하셔서 이제 서로 공감 댓글, 서로 색을 있으면은 이게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서로 이웃은 5천 명까지 가능하다는 거. 저도 뭐 블로그 한지 내가 저도 10년 넘어서 서로 이웃이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서로 이웃 했던 거, 그리고 스팸으로 이제 진행된 것들, 그런 계정들은 다 서로 이웃을 끊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또 확보해서 새로운 약사님이나 이제 이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의 블로그를 서로 이웃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이제 열었을 때 그 아이디를 누르면은 이웃 혹은 서로 이웃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추가할 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 화면에서 그 회원 관리, 그 블로그 그 이웃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이 이웃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을 이제 분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을 찾을 때 제가 이제 꼬기학사잖아요. 그럼 꼬기학사 주소를 어떻게 압니까? 거의 모르죠. 그럴 때는 네이버에 검색할 수가 있죠. 꼬기학사라고. 특히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블로그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글, 블로그, 닉네임 이렇게 세 가지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닉네임을 누르고 꼬기학사를 누르면 바로 제 블로그가 뜹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든 뭐 약사님이나 이렇게 뭐 닉네임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블로그를 검색할 때 바로 이 창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여기는 블로그만 보는 거예요. 저희가 네이버 포털에 검색하면 혹yak사를 치면 뭐 제가 나온 뉴스 보도, 뭐 블로그, 제가 쓴 거 어디에 연관된 사진 이런 게 좀 약간 중구난방처럼 보일 텐데 이게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블로그만 나옵니다. 블로그만 검색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 홈페이지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웃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관리 탭에 들어가서 기본 설정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서로 이웃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추가한 이웃 이런 게 눌러보면은 거기에 그룹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이웃이 100명이 됐는데 내가 그룹을 만들지 않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그 그룹을 그 그룹핑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치가 할 수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화면이 스마트폰의 블로그 어플이에요.
여기에 1번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누르시면 이웃 해결들이 쭉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누르시면은 추천. 추천이 뭐예요? 네이버가 추천하는 글들. 파워 블로거나 최근에 뜨는 글, 또 많은 분들이 클릭하는 그런 글들, 또는 뭐 광고성 글도 겠죠. 이런 것들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세 번째 탭. 이 플러스는 말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글을 플러스할 것인지, 영상을 플러스할 것인지. 그래서 스마트폰 블로그 앱에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다섯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1번, 2번 설명드렸고 3번 누르시면은 글쓰기 혹은 클립 만들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 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네이버 클립 만들기를 알려드릴 텐데 바로 그 스마트폰에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 3번 탭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4번 탭은 이제 내 소식 알림인데요. 이제 이웃들이 나한테 신청을 하거나 또 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 내 댓글에 대해서 누가 좋아요 눌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소식이나 뭐 그런 소식이 아니라 내 블로그의 계정과 연관된 그런 소식들이 4번 탭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5번 탭을 누르면 내 블로그 화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네이버 추천글 되고요. 이제 추천글은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읽어보시면 괜찮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추천글에 들어가시면은 그 배치라든가, 또 내가 글을 쓸 때 참고해야 될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 네이버 추천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추천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추천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이 4번. 이 4번을 보시면은 나와 이 블로그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이웃이 되면은 서로 이웃을 수락한 거고요. 이웃으로 되는 건 내가 그냥 팔로우 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도 안 돼 있다. 그냥 뭔가 클릭할 수 있는 파란 게 그냥 떠 있다. 그러면 어, 이웃을 맺으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웃을 맺으라는 뜻은 내가 이웃을 맺으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블로그의 관계와 내 블로그 관계가 이 4번에서 드러난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블로그 검색창에도 다른 블로그 검색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블로그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은 이 블로그 글의 사용자, 이 블로그 어플입니다. 이게 블로그 어플에 그 사용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하시면은 그 블로그가 나와서 내가 바로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에 이제 좋아요 댓글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이제 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C 화면에서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이웃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추가한 이웃, 나를 추가한 이웃, 서로 이웃 시청한 분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웃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간에 이제 내 그룹을 만들고 싶은 거는 여기 이웃 그룹 중간에 여기 이웃 그룹에 들어가시면은 내 이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약사 그룹, 인천시 광역시 약사 그룹, 뭐 이제 내, 내 주변에 뭐 병원이나 의원 블로그 뭐 그룹, 맛집 그룹, 뭐 여행 그룹 이런 식으로 이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추가를 할 때 그룹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웃 추가를 할 때 이렇게 그룹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한 번에 이 그룹별로 이제 누가 새 글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블로그가 이게 뜨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내가 특별히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어떤 블로그가 굉장히 나한테 중요했어. 그러면 나름의 이 그룹핑을 또 해놓고 그 블로그를 이웃 맺을 때 그 그룹으로 넣으면은 내가 찾기가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위한 겁니다. 검색하는 사람이나
어떤 팔로워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만드셨잖아요. 카테고리를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나름 나를 위한 겁니다. 물론 내 글이 엄청 많아져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뭔가 검색하는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나 이게 그룹핑은 나를 위한 거다. 검색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블로그의 이제 방문자 수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내 글이 그 지역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권에 이제 올라가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되면은 내약국에 문의를 하거나 또는 내약국에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 약사님들이 나중에 오프라인에 현재 약국이 있지만 내가 온라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내가 또 개발한 그런 제품을 팔고 싶은 그런 경우는 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블로그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 방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어떤 검색 노출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노출은 이제 키워드죠. 중요한 키워드. 최근에 뭐 이제 약국 화장품 중에 뭐 이즈비넥스가 이제 일반 의약품이지만 나름 또 소비자들은 화장품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색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글을 써 놓는다면 어, 많은 분들이 내 글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컨텐츠 자체의 품질이다. 그래서 이 글 안에 검색하는 사람들에 대한 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검색하는 분들의 체류 시간이 증가되죠. 그리고 다시 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끼리 이제 서로 이웃을 맺어서 이제 서로 재방문율도 높고 공감감 댓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I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약사님들이 스마트 플레이스 잘 세팅하시고요. 제 1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강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블로그 세팅이나 그 안에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만 딱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잘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굉장히 잘 알죠. 근데 AI, 블로그, 뭐 광고, 인스타그램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우리가 뭐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씩 익숙해지면은 금방 편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잘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팅하면서 결국은 이게 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나 평생 공부를 할 텐데 기록,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되고 내 삶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AI 비서를 만들자. AI를 좀 더 잘 활용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블로그를 빠르게 발행하고 블로그를 관리하는데 좋은 비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주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클립, 영상이죠. 영상도 우리 약사님들이 약국에 있는 제품의 언박싱이라든가 또 내가 뭐 맛집에 가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또는 내가 약국에서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찍어서 편집을 해서 네이버 클립에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블로그 포스팅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 이제 글들을 쓰실 때 아무래도 AI 도움을 받으면 좋고요. 이제 블로그에서 AI 도움 받을 게 글감도 얻을 수 있고요. 좋은 문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상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지까지 굉장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제미나이가 V3가 나왔는데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PPT 만드는 것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이제 약과 건강, 이런 물질에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실력이 있다. 이게 바로 약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AI를 좀 활용해서 빠르게 온라인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창, 지시하는 창, 그게 바로 뭡니까? 프롬프트죠. 그 프롬프트의 기본은 맥락입니다. 맥락. 맥락을 설명하고 지시한다. 이런 거죠. 내가 약사 블로그인데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로나민 골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써주고 특히 이제 블로그나 뉴스에 아로나민 골드가 이제 마케팅 광고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중에 블로그에 쓰면 좋은 글들을 좀 예시로 좀 써다오.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사람의 간 이미지를 두 개만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환경보호 포스터를 뭐 만들어다오. 이런 식도 다 네, 가능하고요.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챗GPT에 이제 쓰면은 여기에 이제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파일. 그래서 파일을 올려서 이 논문을 요약해줘. 그럼 요약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논문에 관련된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PDF 파일을 올려서 물론 이제 논문 초록이라고 해서 요약본이 있지만 또 챗GPT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이제 어떤 제품이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톡으로 이미지를 받거나 이 브로셔를 받잖아요. 그렇게 AI에 올려서 내가 블로그에 쓸 수 있는 글로 다듬어 다오. 이렇게 하면은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요약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간단한 PPT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기사의 내용을 좀 우리 블로그에 또 옮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시로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좋은 게 이런 챗GPT 활용해서 기사를 이제 업로드 하고요. 업로드하고 이제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챗GPT 이용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새로운 대화창을 띄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면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면역이 약화되었을 때 증상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챗GPT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그대로 긁고 와서 이제 블로그에 이제 쓰기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글들이 많아지죠. 이런 것들 중에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글로 쓰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하다가 블로그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AI 도움을 받아서 어떤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을 블로그 글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가져와서 재배치하는 경우죠. 이렇게 챗GPT에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이미지를 챗GPT에 올리고 이 이미지의 내용을 글로 다오.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안내문이나 뭐 식당 메뉴판이 됐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블로그 글로 쓴다면 좀 뭐라 그러지 단순 노동처럼 좀 재미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올려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글로 만들어라. 그러면 아래 같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블로그에 쓰고 싶은 것들은 복사하기에 붙여넣기 해서 이제 블로그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작권 문제. 보통 지금까지의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I로 만든 컨텐츠를 뭐 돈을 주고 팔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더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어떤 걸 활용하고 내 블로그에 쓰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AI가 그려준 이미지는 대부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글을 그대로 쓰거나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그 상단에다가 AI로 만든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워터마크를 달아주시면은 가장 나이스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글 중에 일부분을 가져왔다고 해서 굳이 거기다가 뭐 글을 가져왔으면 그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어떤 이런 글들을 가져와도 약간 다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 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꿀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로그 쓸 때 외롭지 않다. 우리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AI가 있다. 우리가 이용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챗GPT 깔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챗GPT를 검색하면 짝퉁 챗GPT가 많이 나오니까 괜히 거기다 걸치하면 안 됩니다. 오픈 AI 거. 회사 오픈 AI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GPT를 거의 능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챗GPT가 기본이 되고요. 제미나이가 더 기본 플러스 보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활용하고요. 같은 프로포트를 두 개 다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검증도 되고 또 거짓을 또 이렇게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챗GPT랑 구글 제미나이를 다 이용해 주는 걸 권하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제 처음 AI를 하고 싶다. 그럼 제 생각에는 구글 제미나이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부분. 최근에 챗GPT를 제미나이가 막 따라잡고 더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아, 처음으로 AI를 활용한다. 그럼 구글 제미나이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구글 제미나이 똑같아요. 이제 날씨부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챗GPT처럼 다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최근에 건강의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그런 주제들 있으면 한번 정리해줘. 그러면 챗GPT 그 AI가 정리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블로그에 이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블로그에 이제 이 내용으로 써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내 블로그 주제의 글들을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미나이도 이미지 내용 다 뽑아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대할 때는 다 대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약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좀 거짓된 정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수해서 우리 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는요, 단서 반복 업무, 뭐 검색 자동화, 논문 작성, 그리고 어떤 자료를 시각화하는 거, 또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거, 코딩에 활용하는 거, 아이디어 돌출을 하는 거. 저도 이제, 어,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약사님과 교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을 받았을 때, 먼저 이런 AI 통해서 기본적 정보를 다 파악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돌출도 이게 할 수가 있고요.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요약해서 내가 알 수가 있고. 가끔 유튜브로 이제 많이들 콘텐츠 보시고, 또 유튜브로도 공부도 하시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그 길이가 이제 긴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어서 요약해달라고 하면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I랑 놀기도 하고요. 요즘에 AI로 뭐 그 개인 상담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는 굉장히 우리한테 가깝게 있고요. 다만 우리가 AI의 거짓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고요. 특히 건강이나 헬스케어 쪽은 좀 잘못된 정보가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사님들이 정확하게 뽑아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로 또 블로그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앞에 주제, 또 글감, 문장, 기본 정보를 다 블로그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10개 사진을 넣든 20개를 넣든 한 장만 우리가 썸네일로 보여줄 수 있죠. 썸네일은 뭡니까? 처음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그 글의 대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는 한번 설정하면 그 이후에 수정하기를 통해서 또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 사진. 유튜브 검색하시면 뭐가 먼저 보여요? 썸네일. 바로 그 이미지죠. 블로그도 이 대표 사진이 썸네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썸네일을 나만의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A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챗GPT랑 제미나이 그 두 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두 개를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약사님이 나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싶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AI 통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유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달에 한 25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것들을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챗GPT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을 잘 이용해 주자. 그래서 그냥 약국 사진을 그려줘. 이게 아니라 따뜻한 느낌의 약국 내부 사진을 그려달라. 약사님이 환자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으로 해다오. 이 약사님은 50대 여자 약사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런 이미지가 나왔을 때 블로그에 적극 쓰시는데 그 밑에다가 AI로 만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냥 올려도 문제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제미나이 치시면 제미나이가 되고요. 이제 제미나이가 최근에 많이 이제 뜨고 있다. 그 뜻은 이미 구글 자체가 엄청난 검색 엔진이었고요. 또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구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이제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들이 이제 조회수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구글에서 몇만 달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글이니까. 그래서 구글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에서 챗GPT를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가 프롬프트에 맥락, 좀 더 친근하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로그 대문 이미지, 또 그리고 내 글을 쓰는 그 대표적인 그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가 이 AI로 만들면 약사님의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친절한 약사 이미지를 그려줘. 그리고 어떤 약사님이 자기 컴퓨터에서 친절한 약사 이미지를 그려줘. 했을 때 똑같은 게 나오지 않나.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창작물로 인식을 해서 그대로 갖다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AI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쓸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AI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 주제, 더 상황, 이게 어떤 배경, 그리고 스타일, 조명, 카메라 앵글, 이런 구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그냥 약국에 따뜻한, 친절한 약사 이미지를 그려줘. 이런 것보다는 이런 프롬프트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이제 무엇을 그릴 것인지, 그리고 행동,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배경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성, 어떤 조명, 그리고 카메라 앵글. 그래서 시청자가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점을 표현하는 뭐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약국에서 약 설명하는 약사를 그려줘. 이것보다는 이 오른쪽에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하얀 가운을 입은 30대 한국인 여성 약사. 환자에게 약병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하고 있다. 배경은 이렇다. 스타일, 조명, 구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맥락을 넣어서 명확하게 그려주면은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AI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AI 같은 경우는 무료로 써도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속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유료 결제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AI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은 사진들을 찍어 놓고 또 제품들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품들에 대한 설명은 실제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품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 세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이 강의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AI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AI가 어떤 도구인가. 그리고 그 검색창, 지시창, 프롬프트죠. 이 프롬프트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가 블로그의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이 영상인데요. 자, 네이버 클립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숏폼을 많이 보시죠? 숏폼. 이 밤에 그 짧은 동영상 숏폼을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면 계속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한 10시부터는 이 숏폼을 보지 않는 것이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잘 되진 않습니다. 한번 보면 계속 연관 재밌는 뭐 영상이나 내가 궁금한 것들이 알고리즘에 뜨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은 뭐라고 해요?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뭐라고 해요? 릴스. 네이버는 뭐라고 해요? 바로 클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재 보이는 것은 블로그 앱입니다. 블로그 앱을 열면 가운데에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는 이 플러스를 누르면 클립 만들기, 또 블로그 글쓰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클립 만들기를 누르면 그 전에 이
아이콘들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블로그 어플의 가장 오른쪽 밑에가 내 블로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일 위에 보시는 이웃색을 누르시면, 이웃색을 누르시면은 이제 내 이웃들 글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이제 내가 서로 호용을 했거나 이웃 맺은 그런 그 글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에 누르시면은 아, 이제 내가 주로 먼저 보고자 하는 이웃들의 글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종표시 누르면은 현재 나한테 알람 뜬 것들을 종표시 저도 이제 눌러보면은 최근에 서로 이웃 9월 프라자 약국 약사님이 저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했네요. 자, 여기서 수락하기 이렇게 이제 종표식 알람, 그러니까 나한테 온 소식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여기서 서로 이웃을 이제 시청하거나 수락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스마트폰 블로그 어플에서 다 되니까 스마트 어플을 다 이제 다운 받으셔서 자동 로그인 해 놓으신 다음에 수시로 들어가셔서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그 익숙해지면은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오면 이 글들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자, 블로그가 있고 클립이 있죠. 아마 약사님들은 블로그만 있을 겁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PPT의 가운데 보시면 블로그랑 클립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사님들은 아마 클립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립 자체가 안 보일 겁니다. 이제 블로그만 있죠. 저는 클립의 영상을 몇 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클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에 뭐가 해야 돼요? 영상이 있어야 되겠죠. 내 갤러리에 이제 편집할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편집할 영상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어, 그, 음, 그 영상을 이제 내가 갖고 있다가 여기서 불러오기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비디오에 영상 비디오죠 비디오 저는 이제 갤럭시를 씁니다. 아이폰은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집할 영상을 클릭하고 클릭하고 위쪽에 다음을 누르면 사실 이거 계속 누르면 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또 뭐 삭제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이제 클립 올리기와 편집하기. 이미 내가 편집된 영상이 있다면 그냥 클립 올리기를 하셔서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편집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가 이제 네이버 클립 안에서 편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립이라는 따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게 아니라 블로그 앱에 있는 네이버 클립으로 현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상을 불러와서 여기 안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바로 발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을 불러오기를 하면은 제 오른쪽 화면 같은 화면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립 수정, 사운드 추가, 스티커, 필터, 텍스트 이게 있죠. 이제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립 수정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걸 눌러서 들어가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고요. 사운드 추가는 이제 음악을 추가하는 겁니다. 대부분 음악들이 영상들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운드 추가하는 것은 네이버가 대부분 저작권을 다 획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되는 음악은 전부 다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스티커는 영상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상에 어떤 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영상에 나오는 제품이나 내용을 연관시키는 콘텐츠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두 가지를 붙일 수가 있는데, 장소 스티커, 그 다음에 내가 쓴 블로그 글 스티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약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제품을 이 동네에서 나만 파는 거야. 그러면은 좀 적극적 홍보해도 더 좋잖아요. 물론 뭐 다른 약국 팔아도 홍보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요 상황에서 스티커를 이제 내 약국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검색하는 분들이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그 밑에를 보면은 내 약국에 스마트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하는 스티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스마트 플레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기 SNS 이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 팔고 있어요. 실제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면 이런 제품을 이제 소개하고 그 밑에다가 그 링크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국 오프라인이니까 약국 그 약국을 붙이는 거예요. 약국 스마트 플레이스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티커가 컨텐츠 스티커. 그거는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글을 써서 발행을 해놔야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컨텐츠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컨텐츠 스티커를 누르면 그 블로그 글로 가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누르면은 그 약국 스마트 플레이스로 가서 영업시간이나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루트를 네이버 클립에 심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랑 가장 다른 점이 바로 네이버 클립은 이런 장소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 장소는 뭡니까? 우리 약국입니다. 우리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블로그,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클립이 다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네이버 글 쓰는 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지금 또 영상 시대예요. 또 하나. 이제 블로그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영상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들, 약국에 좀 이 지역에 좀 내가 팔고 싶은 약 제품, 나만 팔고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이 영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능이 네이버 클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전에 클립 수정을 누르면은 우선적으로 이 영상의 속도, 대략 2배속 아니면 3배속을 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영상들이. 그래서 2배속, 3배속을 해주고 제일 밑에 왼쪽 탭을 누르면은 다시 이 화면으로 나오죠. 오른쪽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세모 있죠. 이 진행하는 세모, 진행 방향. 이거 누르면은 현재까지 편집된 그 영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까지는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2배속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을 누르면 이 이미 영상 속에 들어있는 사운드의 그 음량,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음소거가 되는 거죠. 더 크게 하면 크게 되는 거고. 아마 대부분 영상 찍을 때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음소거를 해주고 위 사운드 추가해서 음악을 넣으면은 이제 기존의 현장에서 찍었던 그 음향은 없어지고요. 다 음악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어, 내가 이 제품을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 보다 음량을 넣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영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 뭐 사운드에는 그대로 살려야 되겠죠. 내 음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전에 제가 이제 어떤 제 목소리로 넣은 게 아니라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영상 뭐 사운드는 음소거를 하고 이 제일 밑에 오른쪽이 사운드 추가. 사운드 추가를 누르면은 이 이제 줄 수 있는 네이버가 줄 수 있는 이 음악들이
나옵니다. 몇천 곡이 있습니다. 최신곡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검색할 수가 있죠. 뭐 팝송, 가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향을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최종 이 생성되는 그 영상의 길이가 1분이 채 안 돼야 되겠죠. 그게 쇼츠니까. 그러니까 음악도 보통 한 편에 3,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전체를 붙이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PPT의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영상의 어느 부분에 음악을 넣을지 이 손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누르시면은 이 음악에 대한 음향과 영상 원본 음향이 나오니까 두 개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음악의 길인데 보통 이제 음악은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 음악을 누른 다음에 이 보이시죠? 이 중간 이 PPT의 중간에 이 연주색 보면은 이게 음악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음악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늘리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그 영상에 음악이 더 나오게 하는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어디서부터 나올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글자 넣기. 글자 넣기를 이제 해야죠. 영상에 이제 글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보통 제가 최종 영상이 30초 정도, 1분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제품의 언박싱을 했을 때 처음에 한 10초는 제품명, 그리고 조금 그 제품명이 지나가면은 제품에 대한 성분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특장점, 그 다음에 뭐 우리 약국으로 보세요라든가 이런 자막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텍스트를 누르고 텍스트를 칩니다. 치고 어, 그냥 빠져나오면 그대로 글자가 심어져요. 자, 글자가 심어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아까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고 어느 끝나고 이거를 손으로 누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움직이면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이 글자가 나오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이 글자가 나오는 요게 영상 안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어떤 기획을 간단히 해보면 좋아요. 처음에 10초는 이게 나오고 그 다음 20초, 30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글자를 먼저 넣을 건지 근데 글자가 어차피 영상에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의 소제목 같은 거예요. 키포인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니까 이제 글자는 이 정도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안에 스티커를 두 개 붙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밑에 들어가는 배너 스티커. 이 배너 스티커는 어떤 장소죠.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궁극적으로 이 제품이나 이 영상을 구매되는,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국이니까 장소를 누른 다음에 이 검색창에 내 약국을 쳐서 내 약국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또 하나 그 안에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를 누른 다음에 이제 그 영상과 관련된 글을 클릭하면은 두 개의 스티커가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꾸밀 때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스티커 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좀 아기자기하게 영상을 좀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전부 다 네이버 클립 안에서 편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게 필터. 우리도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때 보면은 필터 씌울 수 있잖아요. 필터.
여기서도 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영상의 이제 속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막, 그리고 음악 다 넣었죠. 다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플러스 설명을 더 해드리면은 여기 클립 수정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영상을 좀 내가 자르고 싶은 분 있죠? 이것도 바로 이 여기서 클릭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자르면 이제 거의 다 기본적인 편집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편집이 되면은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 편집된 영상을 내가 그대로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기에 저장하기 있어요. 기기에 저장하기. 그래서 기기에 저장 누르면은 여기까지 편집된 영상이 그대로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내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클립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립에서 지금 제가까지 알려드린 게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그 기술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그 영상을 심도 있게 편집하고 싶다. 지금 네이버 클립은 2배속, 3배속, 4배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1.2배속, 뭐 1.3배속, 그리고 다양한 스티커, 효과음, 뭐 엄청난 자막들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캡컷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발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 어, 커버를 누르시면은 마치 영상도 썸네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중에 어느 부분을 썸네일로 활용할지는 이 커버 선택을 누르고 이렇게 커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느 부분이 이 썸네일로 지정이 될지 여기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발행할 때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300자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랑 글로 300자 정도 써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블로그 발행한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300자 정도 써주고 위치는 당연히 약국으로 쓰시고 카테고리는 건강의학, 그다음 전체 공개시고 등록하기 누르면 드디어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게 이제 올라가고요. 제일 밑에 이 영상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약국에 스티커가 붙죠.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블로그 포스팅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이게 바로 네이버 클립이 자랑하는 이 장소 마케팅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이 네이버 클립으로 좀 많은 투자를 네이버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사실 이 영상 편집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해보지 않는 이상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제 영상을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 또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나만 파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 파케 제품들, 또는 뭐 OTC라도 나만이 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 위주로 이렇게 홍보해서 포스팅을 해놓으면은 우리 손님들이 이 제품에 대한 그 내용물을 보고 싶다거나 언박싱 영상을 보고 싶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런 영상들을 내 약국 블로그에서 보여드리거나 또는 그 제품에 이제 진열을 할 때 내 컨텐츠 이 네이버 클립도 발행을 하면 URL이 나옵니다. URL이 나온다는 뜻은 QR코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이 진열하실 때 해놓으면은 우리 손님들이 굉장히 나름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내용물을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 QR코드를 찍어서 약사님 미리 찍어 놓은
그 영상과 글을 거기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구매하는데 에너지가 덜기 때문에 쉽게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네이버 클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립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클립을 해놓으면은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붙어요. 아까 장소 스티커로 붙으면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 영상이 붙어요. 그래서 약국 그 앞에 소개 영상이나 약사님 소개 뭐 본인이 옳고 안 나와도 되겠지만 뭐 그런 거라든가 약국에서 주로 파는 제품들을 영상을 해놓으면은 여기에 뜹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뜬다고 요 영상이.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소비자한테 각인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내가 영상 올린 거 수정하고 싶다. 근데 영상 자체는 수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내용, 스티커나 장소, 내가 설명한 글들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블로그 앱에 클립으로 들어가셔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이 이제 가능하고요.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전에는 글을 쓰고요. 이제 언박싱 영상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영상을 이제 찍어서 그 파일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 클립으로 먼저 발행을 한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고요. 거기다가 내 클립을 붙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건 스마트폰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내가 글을 쓴 다음에 내 클립 누르면 클립에 내가 그냥 올린 영상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그 영상이 붙는 겁니다. 굉장히 1초 안에 붙습니다. P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이버 클립이 강력한 네이버의 숏폼 콘텐츠 마케팅 툴이 되고요. 이 블로그 글을 쓸 때 영상으로 설명할 때, 자, 그럼 제가 이 제품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찍어 놓은 영상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이버 클립을 붙여놓으면 그 포스팅 자체가 글, 사진, 영상이 다 나타나는 굉장히 완벽한 포스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약사님들이 네이버의 블로그에 글을 먼저 쓰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립, 영상도 편집해 보시면서 콘텐츠를 좀 더 풍부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네이버 클립까지 완벽하게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드시고 카테고리 만들고 일주일에 한 개씩 이상 새 글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됐다. 그럼 내가 하나하나 약국에는 제품이나 나에 대한 거나 또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네이버 클립으로 업로드하고 글들에 붙이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클립으로 바로 편집하고 그 안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쓰시고요. 그리고 삼각대, 다이소도 있습니다. 아주 싸죠. 그리고 쿠팡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크게 필요 없죠. 약국이 이미 충분히 밝습니다. 누가 찍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충분하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 보통 네이버는 대부분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팔로워를 모으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 위주로 잘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찍었는데 사진 찍었는데 뿌옇대. 그거는 렌즈가 여기가 뒤 렌즈가 먼지가 끼어서 그래요. 아니, 기름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전용 그런 렌즈 클리너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거. 한 장에 50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 좀 사셔서 그 이제 닦아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이버 클립으로 쓰는 게 불만족하다. 그러면 캡컷을 까시면 됩니다. 캡컷 무료 편집 어플이고요. 전 세계 1등 편집 툴입니다. 그리고 PC에서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클립보다 좀 더 복잡하니까요. 내가 네이버 클립으로는 좀 불만족하다. 좀 더 내가 전문가적인, 약간 전문가적인 편집 필요하다 할 경우는 캡컷을 쓰시길 바랍니다. 캡컷,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은, 아까 네이버 클립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클립은 캡컷의 간단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클립을 더 많이 충분히 활용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좀더 시간적 여유나 좀 높은 수준의 편집을 요한다. 그럴 때는 캡컷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 미리 창, 또 여기서 이제 영상 중간중간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자르고 아까처럼 그 네이버 클립처럼 텍스트를 올리는 거는 오디오 올리는 거도 똑같아요. 다만 이 네이버 클립보다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스티커라든가 그리고 AI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캡컷을 깔고 활용해 보시면은 금방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추후에 이제 사실 캡컷까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뭐라 하죠? 이 콘텐츠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이니까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영상은 네이버 클립만으로도 아주 훌륭하시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좀 더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을 하자는 것들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대 16, 16대 9. 이제 우리가 아직은 뭐 유튜브는 하시진 않으니까 9대 16 정도 이제 하시고요. 이제 컷 편집, 하단 메뉴에 편집 분할,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네이버 클립과 같습니다. 이렇게 캡컷에서 이제 텍스트나 이제 편집 효과 전부 다 여기서 이제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 자막은 되도록이면 다 넣으셔야 되죠. 자막 그리고 자막을 우리가 이제 글로 써주는데 캡컷은 AI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자막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캡컷이 또 그런 것에는 장점입니다. 라는 부분도 아시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AI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운드 활용할 수가 있고 배경음악도 길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아까 네이버 클립은 이제 우리가 최종 업로드하기 전에 저장하기 있었죠. 그게 내보내기죠. 내 갤러리로 영상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립은 이미 네이버 클립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캡컷은 이제 갤러리를 보냈다가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 그리고 캡컷도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 네이버 클립은 그냥 전부 다 무료예요. 캡컷은 무료,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마치 AI 같죠? AI도 무료, 유료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무료 사용자들은 이제 그몇 가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료니까 자기들 캡컷이라는 어떤 워터마크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만들 때 미리 캠퍼스는 이제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미리 캠퍼스도 다 무료고요. 이제 우리가 심도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 달에 10,000원인가 12,000원 정도인데 이제 유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캠퍼스는 이 디자인 쪽, 특히 카드뉴스, 이미지 만드는 데 좋아요. 약사님들 이제 약국의 POP나 포스터, 현수막 다 이런 걸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라는 것으로 하고요. 요즘에 PPT도 전부 다 미리 캠퍼스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은 블로그에 넣을 이미지, 약국의 POP나 포스터도 미리 캠퍼스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는 되도록이면 PC로 하시고요. 미리 캠퍼스 검색하셔서
네이버나 구글로 또는 카카오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양식, 내가 카드뉴스인지 현수막인지 블로그 그 대문 사진인지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무료 이미지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이에요. 여기서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편집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하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내 PC에 저장이 되고요. 그 이미지를 내가 블로그 글 쓸 때 블로그 또는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때 카드뉴스 전부 다 이렇게 활용 가능하고요. 내가 때로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프린트하면은 약국의 POP나 포스터, 가격 택 이런 것도 전부 다 미리 캠퍼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시면은 카드뉴스, 새로운 이미지, 썸네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심지어 블로그 그 화면, 블로그 대문 사진 이렇게 뜨면은 블로그에 우리가 넣는 그런 이미지도 여기서 다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끔 보면은 이제 프로라고 쓴 거 왕관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그거는 유료예요. 그거는 이제 한 달치 그러니까 정기 구독을 하시면 전부 다 무료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미리 캠퍼스는 비싸지 않으니까 내가 약국에서 다양한 POP나 포스터를 직접 만들고 많이 활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무료로, 유료로 결제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내가 필요한 거를 검색하셔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폰트 크기의 색상 다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검색창에 알약, 비타민, 뭐 청진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이모티콘 전부 다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여기서 가져와서 그냥 내가 여기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할 때 이미지 파일 PDF로 전부 다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 무료 버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료 버전 좀 더 나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무료 버전으로 한번 미리 캠퍼스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사진이 될 수 있다. 부분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만들 때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잘 넣으셔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약사님들 금방 이 정도는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또 AI 활용해서 이제 이런 카드 뉴스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서 AI에 넣어서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순서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기획을 시키면은 이 카드뉴스 기획도 나오고 이걸 그대로 이제 미리 캠퍼스에 이 내용 글자를 넣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글자를 하나하나 넣으시면은 좋은 또 카드뉴스가 나오고 이 카드뉴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블로그에 이제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약국에서 포스터나 가격택 여러 가지 포스터에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미리 캠퍼스에 넣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그 세팅값, 그리고 AI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거, 캡컷, 그리고 네이버 클립, 그다음 미리 캠퍼스, 그거 전부 다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금방금방 이용할 수 있고, 요것만 하시면 충분히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는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우리 약사님의 약국의 그 마케팅에 좋은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반 금방 갔네요. 하는데 우리 그 약사님 끝까지 우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주말까지 영상 빨리 또 업로드 시켜서 이 복스파스 있게 도와드리고 또 다음 주 또 마지막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제가 꿀팁 대방출해서 우리 약사님들이 이번 겨울에 정말 약사님의 힘으로
이 약국 마케팅을 좀 한 궤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때까지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